대장동 재판에도 이 대표의 이 단식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래저래 이 사법 절차에 조금 방해가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는 15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첫 재판, 재판부가 단식하는데 15일에 출석 가능한가?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건강 문제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중대한 사정 생기면 미루는 걸로 하자. 재판부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최근에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왜 이렇게 사법 방해를 하느냐라고 이 대표 측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네네.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결국에는 사법 절차에 중체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거네요. 대장동 재판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장동 재판은 9월 15일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9월 15일, 그다음 9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8일에도 재판이 있어요. 그거는 공직선거법 재판이거든요. 이 9월 8일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석한다 그러면은 그럼 9월 15일 재판에도 혹시 출석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9월 8일 재판에도 아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9월 8일하고 15일하고 사이에 일주일 그 상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9월 8일에 해도 15일이면은 2주가 넘어간 거의 20일 가까운 그러한 단식이거든요. 단식은 예수님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20일 가까이 단식하면서 재판에 그다음에 재판정에 앉아 있으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될 거라고요. 이게 대장동 재판이 보통 재판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이 단식할 때인가. 지금 그 170, 이순신 장군이 사직생 생직사 이 말씀하셨던 거는 12척 빼가지고 300척이 넘는 왜군을 상대로 했을 때 그때는 진짜 비장하게 그랬던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동원할 수 있는 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민주당에다가 그다음에 야당까지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170석도 훨씬 넘어요. 170. 그런데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당은 뭐 몇 척이나 있습니까? 끼케야 한 120척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장감이 사실 그것부터 없는 거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본인의 사법적 처리를 위한 이게 사법적 단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제 생각엔 한 뭐 주말쯤 해가지고 또 무슨 그 병원에 가시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이 대표의 단식이 언제 끝나는지도 미지수입니다. 불투명한 상황이고 특히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이 대표가 사실은 소환에 불응했거든요. 일정을 이유로. 이번에도 또 소환에 결과적으로 불응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면 소환 조사 없이 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출석 거부, 오늘 이번 주 중 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오늘은 이미 출석 거부됐고 검찰에선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정하겠다. 구속 필요한 사유로 조사 불응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검찰 입장에서 좀 부담될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조사에 불응한다고 바로 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래저래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대표의 단식이 많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게 상당한 어떤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대표가 원하는 날짜 11일, 15일 이전에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기류가 좀 강해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검찰 입장에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조사 불응 상태로서 기소를 하든지. 근데 또 하나는 검찰이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꼭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구속 상태로 실제적으로 보면 뭐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공판 중심주의 아닙니까? 사실은 검찰에서 꼭 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판사님 앞에서 재판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면 굳이 검찰이 이렇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송치에 힘을 빼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검찰도 보고 또 판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계속 이런 고의적인 재판 지연의 경우에는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방탄 단식의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순수한 의미의 정치적 투쟁이라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도 향후 전국에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이 대표의 단식 이후, 단식 직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제가 미디어월에 자주 나간다는 건 선거가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를 두고 상당한 불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하는 결과, 저 여론조사 하는 결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제 두 가지 여론조사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대표 단식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요. 이재명 대표 단식 직후 윤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27%, 국민의힘은 34%. 이재명 대표 단식 직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역대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27.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RN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찍었습니다. 과반.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찍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가지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박정화 의원님. 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냥 보통 그러잖아요. 숫자가 애매하면은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근데 추이도 사실은 달라요. 실제 상황은 좀 틀리고, 글쎄 이게 저는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과연 그 샘플링 수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응답률이 충분한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널뛰기를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올바른 여론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분산되어 있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결과를 선뜻 받기에는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결과 자체가. 물론 이게 과연 이 대표의 단식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해석은 무수히 많으니까. 박정화 의원의 해석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갤럽이 29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 대표의 단식이 31일에 이루어졌으니까 이 조사와 과연 RN서치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실시된 이 여론조사 결과 중에 어떤 게 진짜 국민의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